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1년 1회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승인전표의 상태를 미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전표라는 거는 이 전표 승인 해제에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시스템 관리 들어가서 사용자 권한 설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냥 이대로 확인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뭘 바꿔야 돼요? 모듈 구분을 회계관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사를 보신다면 인사관리로 들어가겠죠. 전표 승인 해제에 권한이 있는 사람은 지금 보니까 김은찬 씨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병진 씨 권한 없고 김민준 씨도 권한 없네요. 그런데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거의 다 김은찬 씨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은찬 씨한테 대부분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외국어 같은 거는 다국어라고 검색하면 되고요. 다국어는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국어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자산 코드는 5자리라고 했습니다. 일단 코드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라고 입력을 했을 때 자릿수에서 대해서 나오는 거는 거래처 코드밖에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코드는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 마지막 4번까지 확인을 해보면 예산 통제는 프로젝트별이 아니고 사용 부서별로 통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계정 과목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거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번호대로 맞춰서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 00으로 끝나는데 뒤에 지금 2가 추가로 돼 있죠. 요런 거 플러스 버튼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외화예금 눌렀을 때 연동 항목 쪽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외화자산이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동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네요. 선급비용, 연동 항목 기간비용에 연동되어 있고요. 부가세대급금, 매입 부가세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되어 있지 않은 거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거래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되고요. 반제한 금액이라는 건 내가 갚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표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이고요. 배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기간은 상반기니까 1월에서 6월이고요. 거래처는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을 때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게 아니고 반제, 즉 갚은 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곳 제동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예산 나왔죠. 예산 나왔으면 예산관리 탭에 예산 실적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면 다른 곳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한 해 동안이니까 1월에서 12월. 부서는 회계팀,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집행률, 즉 여기가 가장 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합계획을 보실 때 여기 밑에 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밑에 나오는 건 여기서 클릭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을 볼 때는 어딜 봐야 되냐? 여기 중간에 파란 띠가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여기서 합계획을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그걸 보라는 건 아니고요. 집행률 자체가 가장 큰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100, 얘가 제일 크네요.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요거는 두 곳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니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한 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조회하시오 라고 했죠. 요거 문제 별표 좀 쳐주세요. 요거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일단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이고요. 새로 등록하면 되겠죠. 21204 복합기 2021년 3월 1일입니다. 취득원가 240, 누계액은 없고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정비구분은 800번대, 관리부서 회계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죠. 닫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현황인데요.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려요. 지금 문제를 보면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요 경비구분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요. 요거를 이제 800번대로 맞춰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800번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간은 1분기니까 1월에서 3월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품에 있는 것만 확인을 해보면 비품 클릭해보니까
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바드러움에 대한 설명이래요. 바드러움에 대해서 보려 그러면 바드러움 명세서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어디 있냐면은 자금관리에 바드러움 명세서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안 나와 있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검색하겠습니다. 자, 발행한 어음은 7건이다 라고 했는데 총 7건인 것 같고요. 만기일이 9월 30일이래요. 9월 30일인 거 찾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가장 높은 분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럴 때는 일반 손익계산서가 아니고요. 기간별이라는 말이 붙은 곳에 들어가면은 분기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재무제표 관리 보면은 기간별 손익계산서 이렇게 있죠.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러면 분기별 탭이 따로 있네요. 분기별 눌러주시고 전체 체크.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의 가장 큰 분기는 1사분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채권 연령. 여기다 키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요거는 채권 연령 분석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장부관리 탭 눌러주시고요. 채권 연령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사고, 잔액일자는 6월 말 기준이랍니다. 전개월 수는 6개월이라고 나와 있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입니다. 1번, 미회수 외상매출금이 가장 작은 거래처는 제동이다 라고 했는데 채권 잔액이 가장 작은 거 제동이 맞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래처는 하진테크이다 라고 했는데 하진테크가 가장 큽니다. 중원에서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은 3,056만원이다 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논스탑 거래처에서 2021년 1월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0만원이 미회수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논스탑 거래 끝까지 땡겨서 보면요. 조회기간 이전, 그러니까 이 이전에 미회수된 게 2,200이고요. 1월에 미회수된 건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1월 발생한 게 2,200만원이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일자별 자금계획. 원래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고정자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조금 변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은 들어가라는 데를 정확하게 짚어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자별 자금 입력 계획, 자금관리 탭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 입력할 필요 없고요. 고정자금 탭, 요거를 일단 눌러주면 됩니다. 이 고정자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냐,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3월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통신비는 3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월까지만 나가는 겁니다. 3월에는 요렇게 2개만 나갑니다. 얘는 2020년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요. 얘는 4월부터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3월에는 550만원과 200만원이 발생해서 총 750이 발생을 하고요. 4월에는 얘는 들어가지 않고 550과 900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450만원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총 3월보다 700만원이 더 증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간 잘 보는 거 하고요. 날짜가 맨 앞에 있어요. 며칠에 발생을 했는지 요것도 물어볼 때 있으니까 이것까지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일날 발생하는 거, 10일날 발생하는 거. 11번. 결산에 대한 문제네요. 요거는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 30일이고요.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1,50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게 1,500만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부에는 얼마로 적혀 있냐면은 6천만원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6,500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500만원을 쓰고 나니까 6천만원이 남아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6천만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가 남아있다고요? 1,500만원만큼만 남아있다고요. 4,500만원만큼은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4,500,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쓴 것만큼 줄여줘야겠죠. 6천만원을 1,500으로 만들기 위해서 4,500만원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4,500. 요 결산 분기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눌러보시면은 결산 관련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동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 항목 때문에 전표 장부 관리에서 관리 항목 원장을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원래 그게 맞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부서를 찾아라 라고 했었어요. 이 전년 대비는요, 관리 항목 원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리 내역 현황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관리 내역 현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 탭 보면 전년 대비가 있죠. 요거 눌러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리 항목은 사용 부서입니다. 요거를 관리 항목 눌러서 사용 부서로 체크해 주십니다. 이 앞에 뭐 C1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조금 더 쉽게 찾으셨겠지만 그런 게 없어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관리 항목이다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팀에서 자재부까지
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해야겠죠? 계정 과목은 회의비라고 했습니다. 회의비 쳐볼게요. 나오네요. 혼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회의비, 요게 800번대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어딜까요? 영업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전체적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로 찝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3번과 4번을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계정 과목의 현금 지출 금액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딜 들어간다 그랬죠? 1. 월계표 들어간다 그랬죠. 왜? 1월계표를 들어가면 현금으로 쓴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 들어가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7월입니다. 원재료부터 보면은 타계정 대체 출고하였다라고 나오죠. 타계정으로 대체했다는 거는 판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더블 클릭해보면은 전표 이동이 되거든요. 일반 매입이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나옵니다. 타계정으로 대체한 내용이 없어요. 수선비로 사용을 했다든지 직원한테 줬다든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계정 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도 좀 보면요. 밑에 판관비의 접대비라고 나오죠. 258만원 지출 맞고요. 차량 유지비, 전액 현금 지출, 현금 라인에 들어와 있죠. 맞고요. 여비교통비, 전체 금액 중 53만원만 현금 지출 다 나와 있죠. 요렇게 현금 라인 찾는 겁니다. 어쨌든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라고 되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용 승용차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고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 자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거, 손급 불산입, 특례 규정 요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길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들어가 봐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명세서를 먼저 불러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조회 탭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면은 명세서 탭 들어가서 기간을 맞춰 입력해줍니다. 1월에서 12월 그리고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가 완료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금불산입 탭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이제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손금불산입 들어와서 눌러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명세서부터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랬을 때 38거 1390에 들어가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손금 불산입을 보라는 게 아니죠. 손금 불산입은 300만원이 맞는데 손금으로 인정되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241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본사였으니까 지금도 본사겠네 라고 하고 쭉 본사로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5번부터 보니까 지금 사업장이 변경됐습니다. 지사로 바뀌었죠. 거기다가 실제 ERP 시험은 랜덤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점도 됐다가 본점도 됐다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조회하라는 것인지 꼭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중이라고 하니까 발행집계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관리에 신용카드 발행집계표 수치명세서.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수치명세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요거 두 개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수치라는 거는 내가 영수증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편의점을 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즉 영수증을 받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매출 쪽을 봐라 라고 했으니까 발행집계표, 즉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집계표 탭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회사는 지점으로 바꿔주시고요. 기간은 1월에서 3월,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이랬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어디인가? 여기가 아니고 밑에 나와 있네요. 600만원어치 발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치명세서를 들어가야 되는지 발행집계표를 들어가야 되는지만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유형을 본 다음에 이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건지 수출실적 명세서를 발급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죠. 유형 분류를 보면 되겠습니다. 유형 분류는 메인 매출장 들어가시면 되겠죠. 전표 관리에 메인 매출장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눌러도 되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무 구분별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점 아니에요. 지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대부분 다 나가리 됩니다. 1월에서 3월이고요. 출력 구분은 매입하고 매출 둘 다 봐야 되니까 전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매출 있으니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고요. 수출 있으니까 수출실적 명세서 있을 겁니다. 매입 있으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발행해야겠죠. 그런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즉 불공이 없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게 됩니다.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세금계산서의 매수가 나왔을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간은 1월에서 3월이고요.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매출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실수했네요. 지금 보니까 본사가 아니고 지사인데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다가 또 깜빡했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로 바꿔주시고 매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매가 나오네요. 이거를 회사 바꾸는데 집중해서 매출로 냅둔 다음에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꼼꼼하게 푸시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매입으로 다시 바꿔서 확인을 했을 때 한매가 나오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이번엔 매입한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용카드 수취명세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취명세서 눌러주시고요. 회사 바꿔주십니다.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이고요. 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이 시험은 불친절해요. 그러면 뭘 눌러야 돼요? 우측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복지카드로 매입한 건수라고 물어봤죠. 복지카드 체크해줍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취명세서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용카드 등 수취명세서잖아요. 여기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몇 건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현금 영수증도 포함해서 건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보니까 여기도 한 건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전체 건수를 물어봤다? 라고 하면은 5건을 써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까지 확인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매입한 차량 운반구의 건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들 있죠. 비품이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물론 건수를 물어봤을 때 다른 데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탭이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들어가는 곳을 제한해놓고 어떤 키포인트가 나왔을 때 어딜 들어간다를 정해놓는 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분명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들어가서요. 여기도 회사 바꿔야 됩니다. 지점이죠. 7월에서 9월이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차량 운반구를 매입한 건수를 물어보랍니다. 차량 운반구 매입한 거 한 건 있네요.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별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누락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ERP 1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산회계랑 전산세무를 어느 정도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는요. 누락분에 대한 금액 자체는 찾으실 수가 있는데 건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시켜 놓으면 당황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나오면은 매입 매출장이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되게 뜬금없죠? 그런데 되게 쉽습니다. 매입 매출장 들어가셔서요. 탭을 잘 보셔야 돼요. 탭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고서 기준 탭으로 적어두셔야 됩니다. 잘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지사로 바꾸고요. 10월에서 12월 검색합니다. 매입에 대한 누락이라고 하니까 출력 부분을 매입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냐면요. 우측 상단에 누락분 조회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건수까지 나오게 되죠. 지금은 좀 건수가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건수가 많아지면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나오면은 항상 매입 매출장 가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기준 탭 누르는 것도 잊지 말고요. 다른 탭을 누르면은 누락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서 기준 탭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뀌었어요. 21번의 키포인트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라고 나오면 일단 비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익계산서도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감가상각비 나오면은 아까 들어갔던 고정자산관리 탭에 감가상각비 현황을 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끄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감가상각비 문제를 풀었을 때는 800번대로 맞췄어요. 왜? 그거는 6번 문제였는데요. 여긴 뭐라고 나왔냐면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800번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800번대가 아닌 거는 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에 지금 원가 보고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라고 했죠. 원가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500번대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보고서라고 나와 있으면은 500번대로 6번 문제처럼 손익계산서라고 나오면 800번대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21번 문제는 원가 보고서에 계상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500번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간은 1월 말 결산이라니까 1월에서 1월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중간에 파란 띠를 눌러줘야 된다고 했죠. 밑에 있는 거는 클릭한 게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22번 문제는 이론 문제랑 실무 문제를 조금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검색만 하면 금방 하니까 일단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해야 되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이고요. 1월 말이니까 2021년 1월로 검색하고요. 여기서 뭘 입력해야 되냐면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 나오죠.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하셨던 분들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원 입력을 해주면 원재료비가 바뀌었죠.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억 4,250만원이 나갔는데 한 개당 2,0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몇 개가 나갔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2,000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425만원 나누기 2,000 그러면 121,25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23번 문제. 이번에도 기간이 나왔습니다. 아까 분기별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딜 들어갔죠?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들어갔습니다. 기간별이라고 들어간 데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이렇게 각각 찾아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가뜩이나 시간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간별에 들어가면은 분기별, 반기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손익계산서는 800번대, 즉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은 원재료 매입액이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기간별 원가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간별 손익계산서 밑에 보면은 기간별 원가보고서가 있죠. 여기를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분기별 있고 반기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걸 이제 반으로 나눴다라고 해서 반기별이라고 하죠. 상반기, 하반기 나오죠? 자, 확인해 주시고 자, 단기 원재료 매입액 보겠습니다. 매입액 보라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라고 하죠.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네요. 1억 9,950만원 마이너스 1억 1,200만원 그러면 8,750만원이 증가했다. 2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컴퓨터 계산기 계속 쓰고 있는데 나도 컴퓨터 계산기 쓰면 되겠지? 라고 하시고 일반 계산기 안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험표에 보시면은 컴퓨터용 계산기 못 쓰게 한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들고 가서 활용해 주세요. 이론 풀 때도 계산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계산기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 요거는 이제 2월 됐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도 우리가 장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개의 물건을 사왔는데 100개의 물건을 가지고 2020년도에 다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미완성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물건을 다 못 만들었다고 이거 다 못 만들었으니까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이럴까요? 아닙니다. 2020년도에 못 만든 거 2021년도로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겠죠. 2020년도에 12월 31일까지 남아있는 거 그게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품이 되겠죠. 즉 기말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021년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2021년도에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기말은 당기의 기초와 같다. 요거를 기본적인 전제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제공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원가 보고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12월 31일 그냥 쓰셔도 돼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기초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서 지금으로 넘어온 게 되겠죠. 그래서 2월 된 제공품은 200만원 맞고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으로 표시된다. 이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죠. 2월 된 제공품 금액이 증가하면은 제조 경비는 증가한다. 지금 요 밑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 요게 늘어난다고 이번 기에 쓴 제조 경비가 늘어난다?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넘어온 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쓴 비용이 왜 증가를 하겠어요? 맞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2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단기총 제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는 거는 이번 기에 얼마를 썼는가에 대한 합계 금액이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얼마나 썼는가.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 제공품이 늘어난다? 맞지 않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도 원재료에 대한 거는 대부분 이제 원가 보고서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3월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2021년 3월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타계정에서 원재료로 대체한 것을 찾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문제에 나옵니다. 타계정에서 대체를 한 것.
그래서 200만원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타겟정 으로가 아니에요. 타겟정에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파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지 않으면은 위에 거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딱 막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뒤에 거로 넘어와서 원재료 파트부터 푸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실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푼다고 하면은 이 시간 안에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풀어드리는 거 그대로 쭉 보신 다음에 제 영상 끄시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막히는 부분만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시간을 35분 이내로 컷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출문제 해설 종료했고요. 2회, 3회, 4회 기출문제 해설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